이혼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까지 며느리 역할을 강요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오늘 사연자분이 딱 그런 상황을 겪으셨다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작은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25년이 됐고요. 사실 지금은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서류 정리 중이에요. 다행히 서로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담담하게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저는 문학 동아리였고 남편은 그 동아리 선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선후배 사이였는데 함께 시화전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안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원래 활발한 성격이라 서로 다른 점이 오히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시구절, 여기 다시 손보는 게 어때요? 조금 더 여운이 남을 것 같은데. 남편은 그렇게 조용히 의견을 내면서도 항상 제 생각을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 남편은 정말 다정했습니다. 제가 과제 때문에 밤을 새우면 다음날 아침 도서관 앞에서 커피를 사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엔 항상 우산 2개를 챙겨 다녔는데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혹시 몰라 저를 위해 준비해 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비 온다고 하길래 혹시 우산 안 챙겼을까봐.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참 좋았어요. 제가 발표 수업 때 긴장해서 말을 더듬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오는데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떨렸을 텐데 끝까지 잘 마쳤네요. 저는 그런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떨면서도 끝까지 해내는 거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남들은 제 실수를 지적할 때 남편은 오히려 그 안의 노력을 봐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듯 가까워졌고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제 생일마다 직접 시를 써서 선물해 주기도 했어요. 화려한 선물보다 그런 마음이 담긴 것들이 저는 훨씬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런 배려심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갔고 2년 정도 연애한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아들 중심적인 분이셨어요. 상견례 때부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 착해서 손해보고 사는 스타일이야. 며느리가 잘 챙겨야 해.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아들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5년을 살아보니 그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늘 아들이 중심이었고 저는 그 아들을 모셔야 하는 역할이었어요. 결혼 생활 25년 동안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댁 도리도 웬만큼 다 했고 아이도 잘 키웠어요. 연애 시절의 다정함은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서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회사 일이 바빠졌고 아이를 키우는데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서로에게 마음을 쓸 여유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둘만의 시간도 특별한 이벤트 없이 그냥 흘러갔어요. 결정적으로 저희 관계가 완전히 식어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저는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작은 근종 수술이었는데 크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인생에서 손꼽히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전날 남편은 회사 워크숍 때문에 병원에 오지 못했어요. 미안해, 여보. 이번 워크숍은 팀장 승진 앞두고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 수술 잘 받고 끝나고 바로 갈게. 저는 그때 서운함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남편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옆에 남편이 아니라 친구가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저는 뭔가가 마음속에서 완전히 꺼져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큰 실망이나 원망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마음 온도가 식어갔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몇 년을 부부라기보다는 룸메이트 같은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할 무렵, 저와 남편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서로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떨까? 남편이 먼저 그렇게 말을 꺼냈어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몇 달을 거쳐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 재산 분할도 서로 어렵지 않게 정리했고 지금은 각자의 집에서 따로 지내며 서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애 키우면서 고생 많았어. 이제 각자 남은 인생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래, 당신도 그동안 수고 많았어. 재산 분할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이 아파트는 당신이 가져. 25년 동안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정말 고생 많았잖아. 나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나갈게. 당신은 지금 학원 다니는 것도 있고 여기 계속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배려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당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아. 어차피 나는 혼자 지내는 거 그게 상관없어. 당신이 그동안 이 집에 쏟은 시간이 얼만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저희는 그렇게 담담하게 헤어짐을 준비했습니다. 자녀에게도 미리 이야기했고 아이도 이해해줬어요. 엄마, 아빠 두 분 사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편하게 사시겠다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응원해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고 저는 25년을 살아온 이 아파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물건이 하나둘 빠진 빈자리가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 공간을 온전히 저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어요. 문제는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예, 너는 며느리란 애가 어떻게 연락 한 통이 없니? 혼자 사는 시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아, 네. 제가 요즘 바빠서요. 아휴, 마음에 안 들어. 아범한테 들었지? 내가 요즘 몸이 성치 않아서 너희네 가서 이제 지내려고 하는데, 너희 뭐 별거? 그거 뭐시게 한다며? 아, 네. 내가 이 나이 먹고 체면도 있는데 빌라 오피스텔 뭐 그런 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겠니? 아파트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네? 아파트요? 지금 집은 제가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가겠다고. 그리 알고 끊어라.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도 난감해하며 자기가 알아서 어머니를 설득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니 전화를 받은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학원 수업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시어머니가 커다란 캐리어 두 개와 함께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아범한테 가려고 했더니 걔가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좁은 빌라에 어떻게 들어가니? 그래서 네가 좀 모셔야 할 것 같아서 왔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별거 중이고 이혼 절차 밟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이혼 전이니까 아직은 네가 우리 집 며느리 아니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시면서 이미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안으로 들어오려 하셨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각자 따로 살고 있고 어머니 부양은 아범이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아범은 지금 바쁘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너 아직 내 며느리다. 응?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가 좀 해라.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캐리어 들고 오셨어. 나보고 모시라고 하시는데.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 엄마가 거길 왜... 아, 잠깐만, 내가 갈게. 곧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따로 나가 대화를 나누었죠. 잠시 후 남편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셔? 엄마가 이혼 전까지는 당신이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빌라는 너무 좁아서 무조건 아파트로 가신다고 하시네. 아파트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조만간 빌라 구해서 나갈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하신다며. 그러면 자기가 이 집으로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고 지내. 그러면 되잖아.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나야 고맙지. 그렇게 그날은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해 집으로 모시고 갔고 전 서둘러 부동산에 매물을 찾아 곧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면 작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조금 앞당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사하고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얘, 넌 시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어디서 지금 딴짓거리하고 안 오는 거냐? 어? 네? 어머니 못 들으셨어요? 저 빌라로 이사 왔어요. 어머니께서 아파트 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아파트 양보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아파트에서 너가 살고 있다며? 애비랑 다시 합치는 거 아니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별거 중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이야기는 아범한테 직접 들으세요. 시어머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는지 그날 이후 계속 저한테 전화를 걸어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애미야, 네 나이에 무슨 빌라니, 응? 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나가서 고생을 해? 어서 들어와라. 남들이 들으면 흉본다. 어머니, 저 이제 2번 다시 그 집 며느리 안 해요. 그리고 그만 연락 주세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의 연락은 수도 없이 왔습니다.
매번 거절하는 것도 힘들었죠. 이제 전화를 받지 않으니 카톡 음성 메시지를 통해 애미야, 날이 좋다. 집에 와서 국수 한 그릇 먹자꾸나. 너가 끓여준 김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구나. 오늘 비가 온다. 며느리가 구워주던 부추전이 먹고 싶구나. 여러 차례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약해져 배달 음식을 시켜드리기도 했죠. 매 끼니 때마다 전화와서 밥을 차려달라는 시어머니. 하루는 남편의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가니 너는 내가 시어미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들여다봐? 너 지금 이혼했니? 아니잖아. 나 아직 네 시어머니야. 그럼 도리를 해야지 도리를. 엄마, 좀.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 아들 빤스나 빨아주고 밥이나 차려주고 있고 나도 며느리가 차려준 따신 밥 좀 먹으려고 올라왔더니 응? 혼자 된 아들 새끼 밥이나 차려주고 아이고 내 신세야 영감 나 좀 얼른 데려가쇼.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같이 살고 싶다고 병원도 가깝게 이쪽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왔잖아. 그리고 빌라 싫다고 해서 주연 엄마가 이 집도 양보해줬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야? 밥 안 차려줘서 그래? 반찬 사다가 먹어. 이 등신 새끼야! 내가 반찬이나 사 먹으려고 여기 올라왔겠냐? 나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 먹으려고 올라온 거라고. 엄마. 시어머니의 진심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저를 당황스럽게 쳐다봤죠. 하지만 전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뭐? 아직 이혼 안 났잖아. 서류가 마무리 안 됐으니까 너는 여전히 우리 집 며느리야. 법적으로는 아직 아니지만 어머니, 저희는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했고 각자 따로 살고 있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건 이제 어머니 아들하고 직접 상의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지 제가 떠안아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혼자 사니까 꼴이 말이 아니야. 너까지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저는 그 순간 25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25년 동안 며느리 돌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음식했고 어머니 편찮으실 때 병원도 몇 번이나 모시고 다녔고요. 근데 그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이 집에서 일하는 식모처럼 취급하셨잖아요. 제가 힘들 때 저를 걱정해 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항상 아들만 걱정하셨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역할에서 벗어나기로 했어요. 25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머니 부양 문제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아드님과 직접 상의하세요. 이렇게 매정할 줄은 몰랐다. 내가 너를 어떻게 봤는데. 매정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 자리를 제대로 찾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불러서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머니도 참 한결같으세요. 처음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 어머니가 참 싫었어요. 이제 안 뵙고 싶어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는 이유 중에 어머님이 너무 싫은 것도 있어요. 저 이제 그만 가볼게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쌓은 말들 중 30%도 못했지만 속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의 이혼도 잘 마무리됐죠.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세요. 남편과는 좋게 이혼이 마무리됐기에 가끔도 연락을 합니다. 얼마 전 남편에게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시골로 내려가셨어. 나 밥 차려주기 귀찮으시대. 아파트 안 쓸 것 같은데 다시 들어올래? 아니야. 난 지금도 충분해. 저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퇴근하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주말이면 혼자 여행도 다닙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 된 느낌이에요. 누군가는 50대에 혼자가 되는 게 두렵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시어머니 앞에서 했던 말은 사실 저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요라는 그 한마디가 25년 만에 저를 온전히 저로 돌려놓아준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